안녕하세요. 부잘남TV입니다. 부동산을 보실 때 참 어렵게 느껴지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지 정말 헷갈렸어요. 건폐율이 뭘까? 용적률은? 그게 뭐가 다른 건데? 솔직히 부동산 용어가 헷갈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면요. 내가 가진 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재건축 아파트가 왜 오르는지, 옆 동네 땅이 왜 더 비싼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오늘은 전문 용어 없이 쉬운 말로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편하게 들어주세요. 왜 사람들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려워할까요? 먼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부터 생각해 볼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땅이 100평이면 그냥 100평짜리 집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법으로 정해진 규칙이 있거든요. 쉽게 풀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시골에 100평짜리 땅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막상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건축사무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은 건폐율이 40%라서 1층은 40평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네? 100평짜리인데 왜 40평밖에 못 짓나요? 이게 바로 건폐율입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그럼 2층, 3층 올리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용적률이라는 규칙 안에서만 가능해요. 이 두 가지를 모르면 땅을 사놓고도 내가 원하는 집을 못 짓거나 재개발 소식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땅 위에 얼마나 집을 붙일 수 있나? 그럼 이제 건폐율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건폐율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 땅 위에 1층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100평 땅이 있다고 해봅시다. 건폐율이 50%면요. 1층 바닥을 50평까지만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 50평은요. 마당으로 남겨두든지 주차장으로 쓰든지 해야 합니다. 건물로는 못 채워요. 그래서 건폐율이 높으면 땅을 꽉 채워서 집을 지을 수 있고 건폐율이 낮으면 여유 공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건폐율을 제한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모든 땅에 빽빽하게 건물만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당도 없고 공터도 없고 전부 건물이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역마다 건폐율을 다르게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 도심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80에서 90% 빽빽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가는 어떨까요? 건폐율이 50에서 60% 적당히 여유있게 지을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 지역은 건폐율이 20에서 40%입니다. 넓은 마당이 필수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건폐율은 1층 바닥 크기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용적률을 얘기할 차례입니다. 사실 부동산에서 돈이 되는 건 건폐율보다 용적률이에요. 왜냐하면 용적률은 전체 건물 크기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용적률이란 뭘까요? 용적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땅 위에 총 몇 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100평 땅이 있는데 용적률이 200%다. 그럼 총 20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이 200평을 어떻게 나누느냐? 여러분 마음입니다. 1층에 200평을 통으로 지어도 되고 1층을 50평으로 하고 4층을 올리시면 총 200평으로 나눠도 되고 1층을 40평으로 총 5층으로 건물을 지으셔도 200평으로 됩니다. 중요한 건 총 면적 200평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함께 보면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평 땅에 건폐율 50%, 용적률 200%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단계 건폐율로 1층 크기 정하기. 1층은 50평까지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계 용적률로 전체 크기 정하기. 총 면적은 200평까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1층을 50평, 4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평 건물이 완성되는 거죠. 이제 감이 오시죠? 왜 용적률이 중요할까요? 간단합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같은 100평짜리 땅이라도 용적률이 100%면 10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이 300%면 30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300평짜리가 더 많은 세대를 넣을 수 있고 임대 수익도 많고 땅값도 비쌉니다. 그래서 재건축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적률 올려준대 300%에서 350% 상향. 이게 왜 좋은 소식이냐면요. 같은 땅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서울 외곽 다세대 주택 땅입니다. 땅 크기는 80평이고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 이제 계산해 봅시다. 1층 바닥에 80평, 건폐율이
160%라고 했죠. 그렇다면 48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전체 건물은 80평, 용적률이 150%. 그렇다면 전체 건물에서는 120평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지을까요? 1층은 48평, 2층도 48평, 3층은 120평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24평, 총 12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층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경기도 전원주택 땅입니다. 땅 크기는 200평입니다. 그런데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 이제 계산해 봅시다. 1층 바닥에 200평이지만 건폐율 20%를 적용하기 때문에 1층 바닥에는 4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전체 건물은 200평에 용적률 80%를 계산하면 16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건물이 나올까요? 1층에 40평, 2층도 40평, 3층도 40평, 4층도 40평, 총 160평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원주택은 보통 2층까지만 짓고 마당을 넓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강남 재건축 단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땅 크기가 10,000평 대형 부지입니다. 기존 용적률이 250%예요. 그런데 상향 용적률이 300%면요. 25,000평 건물을 지을 수 있고 10,000평에 용적률이 300%로 늘어난다면 30,000평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무려 5,000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대수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세대당 평균 30평이라고 치면 500평에서 30평을 나누게 되면 167세대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좋아하고 주변 집값도 따라 오르는 겁니다. 이제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업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역이나 명동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폐율이 80에서 90%, 용적률은 800에서 1000%, 땅을 거의 꽉 채워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층 빌딩이 쭉쭉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로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보통 아파트 단지를 얘기합니다. 건폐율이 50에서 60%, 용적률은 200에서 300%, 적당한 여유 공간과 중층 건물이 가능해요. 세 번째로 전원주택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건폐율이 20에서 40%이며 용적률은 80에서 100%입니다. 넓은 마당과 낮은 건물만 가능한 거죠. 네 번째로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며 용적률 또한 80% 이하로 떨어집니다. 거의 개발이 어려운 곳이에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땅이니까요. 결론적으로 도심으로 갈수록 건폐율, 용적률이 높고 외곽이나 녹지로 갈수록 낮습니다. 다음으로 재건축, 재개발에서 용적률이 핵심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입니다. 재건축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용적률의 여유입니다. 재건축이 잘 되려면 기존 건물의 용적률이 낮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단지 아파트의 기존 용적률이 150%입니다. 그런데 법적 상한은 300%입니다. 여유가 150%나 있는 거죠. 이런 건물은 소위 말해서 대박이라고 얘기합니다. B 아파트 단지는 어떨까요? 기존 용적률이 280%, 법적 상한율이 300%입니다. 여유가 20%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수익성이 낮은 거죠. A 단지는 기존보다 2배나 더 지을 수 있으니까 세대수도 확 늘고 조합원들도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반대로 B단지는 이미 꽉 차 있어서 재건축을 해도 세대수가 별로 안 늘어나요. 그래서 재건축 투자를 할 땐 이 아파트 용적률이 얼마나 여유가 있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용적률 상향이 호재인 이유는 정부에서 가끔 이런 발표를 해요. 땡땡 지역 용적률 상한을 300%로 올려줍니다. 이게 왜 좋으냐? 기존엔 250평까지만 지을 수 있었는데 이제 300평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합원 분담금도 줄고 집값도 오를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용적률 상향 발표가 나오면 해당 지역 집값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땅을 사려고 할 때 뭘 봐야 할까요? 체크리스트 첫 번째, 이 땅의 용도 지역이 뭔가요? 예를 들면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녹지지역인지 이걸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건폐율은 몇 프로인가요? 1층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나? 이것 또한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용적률은 몇 프로인가요? 전체적으로 몇 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네 번째, 법적 상한은 어디까지인가요? 앞으로 상향 가능성이 있는지 이 네 가지만 확인하면 그 땅의 진짜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개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이 땅 100평인데 5억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면 개발이 어려운 땅입니다. 이건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해요. 만약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50%면요. 개발 가능성이 아주 높은 땅입니다.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물어볼 때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건폐율과 용적률 둘 중 뭐가 더 중요한가요? 용적률이 더 중요합니다. 건폐율은 1층만 결정하지만 용적률은 전체 건물 크기를 결정하거든요. 두 번째, 용적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땅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개발은 쉽지만 이미 개발이 끝난 땅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용적률이 낮은 재건축 단지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세 번째, 건폐율을 넘겨서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나중에 철거 명령을 받거나 벌금을 낼 수 있어요. 절대로 초과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용적률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잘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건폐율은 1층 바닥 크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땅을 얼마나 채울 수 있나 그런 거죠. 용적률은 전체 건물 크기를 제한합니다. 총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용적률이 낮을수록 재건축 가치가 높다. 개발 여력이 아주 많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천천히 그리고 쉽게 풀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엔 어려워 보여도 막상 이해하고 나면 정말 간단하죠. 앞으로 부동산 뉴스 보실 때 용적률 상향, 건폐율 제한 이런 말 나오면 이제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